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얼마 전 있었던 그 인천 중학생 추락 사건, 또 수원 노래방 집단 폭행 사건 등등 이 전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키는 대표적 학교 폭력 사건들 잊을만 하면 한 건씩 계속 터집니다. 무엇보다 가면 갈수록 이 학교 폭력 문제 점점 더 치밀해지고 조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그래서 어느 때보다 사회적인 관심 또 해법에 대한 고민이 참 중요한데요. 자, 지금으로부터 24년 전 이 학교 폭력이라는 단어조차 없었던 그 시절부터 이 심각성을 세상에 알리고 학교 폭력 예방 운동을 펼쳐온 주인공, 바로 푸른나무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의 김종기 명예이사장이신데요. 최근에 김종기 이사장께서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하셨습니다. 한국인이 수상한 것은 12년 만의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 김종기 명예이사장을 함께 만나겠습니다. 푸른나무 청예단 김종기 명예이사장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했고 삼성전자와 신원그룹에서 20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1995년 학교폭력으로 아들을 잃고 난 뒤 직장을 그만두고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뛰어들었는데요. 최초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NGO인 푸른나무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을 설립해 국내 최초로 학교폭력 문제를 공론화했고요. 학교폭력 관련 법률 제정은 물론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했고 폭력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학교폭력 추방대책본부위원, 소년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학교폭력 대책 국민협의회 공동대표와 국무총리 소속 국가학교폭력대책위 공동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산상 대상과 국민훈장 동백장, 인촌상, 청소년 보호대상 등을 수상했고 한국 최초 아쇼카 펠로우에 선정됐습니다. 최근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했고요. 저서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를 출간했습니다. 네, 푸른나무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의 김종기 명예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선 네. 수상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네. 막사이사이상 어떤 상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필리핀에 굉장히 검소하시고 국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그 대통령이 어떤 현장에 그날도 일기가 안 좋아서 못 가게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으로 가다 비행기 추락사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 필리핀의 훌륭한 존경받는 지도자였어요. 필리핀의 국부라고 이렇게 부르시죠. 불려지는 분이죠. 네, 막사이사이. 네. 네. 예. 모든 국민이 그분 돌아가신 다음에 남은 게 없을 정도로 시계밖에 없다든가 오두막집이 있었고 본가 그래서 그 길이어서 어떤 아시아의 발전을 위해서 훌륭한 사람들을 좀 이렇게 구분하고 그분들을 좀 상찬 사업을 하면서 발전시켜 가자 아시아를 빛내보자 그런 의미로 록펠러 재단이 상금 그 당시 63년 전에 50만 불 내서 아시아 내에서 사람들을 발굴해서 이게 록펠러 재단에서 돈을 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60여 년 전이니까 그 당시 50만 불은 지금 가치로 하면 어마어마하죠. 그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한 500불이었다고 그래요. 예. 지금 3만 불이 넘는데. 3만 불이니까. 네. 우리 한국 분들도 제 기억에 도시빈민운동 하시던 재정구 선생님도 이상 타셨던 걸로 기억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가장 전에는 이제 그 김선태 실로암 안과 김선태 목사님 타시고. 예. 장준하 선생님이 처음에 타셨고요. 고 장준하 선생님. 네, 고 장준하 선생 사상계. 이 수상 소식을 어떻게 접하게 되셨어요? 그냥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렇죠. 저는 정말 뜻밖의 무슨
그 이상한 스팸 전화 같은 게 번호가 떠서 받을까 말까 하다가 조용히 이렇게 받았는데 그 해외 그 막사의 사형 그 재단이라고 그러면서 거기 자기가 대표라고 체어맨인데 이 상을 당신한테 이렇게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의 제안을 겸허히 수용해 주시겠습니까? 굉장히 정중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뭐 후보로 먼저 선정되고 그런 뭐 이런 게 없었어요. 완전 깜깜했죠.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뭐라고 그러냐고 다시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 상을 막사의 상을 선정했는데 수상을 해주시면 영광 허락을 해주시면 영광이라고 그래서 감사해. 근데 그게 혹시 그 후일담은 들으신 바 없어요? 어떻게 해서 결정되는 과정이 있다더라. 다시 그래. 내가 가서도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누가 그러니까요. 추천했고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탑 시크릿. 근데 가보니까요. 그 알려줄 조직이 수 없대요? 조직이 55명이 이 일만을 위해서 일하는 베테랑들이 모여서 각국의 그 활동하는 사람들 자료를 구하고 분석을 하고 다시 가서 다시 재조사를 해요. 확인하고 사회적 무리가 없는지 뭐 무슨 스캔들이 없는지 그렇죠, 세금은 그렇죠. 제대로 내는지 그렇죠. 몇 번 검증을 해서 이 상의 영예를 지키려면 그 정도로 해야죠.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후보가 되고 어떻게 결정되는 과정은 말을 안 해줘요. 알려줄 수 없다. 알려줄 수 없다. 왠지 그러니까 더 신비롭고 그러네요. 그래서 가서 그 일하는 분들 그 조직이라든가 그 도서관에 있는 장서들 모든 걸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게 이루어진 게 아니구나.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은 전부 그 세계적인 대학들 나오고 큰 박사 이런 분들이 쫙 모여서 이 상에 대한 긍지, 사랑, 이 애정이 굉장히 이게 마스터 그 상 그 수여하는 기간 일주일이 페스티벌이에요. 그래서 뭐 국가적으로 자랑을 하고 하나의 그 심볼 그렇군요.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더 자랑스럽네요. 우리 김종기 이사장님께서 받았다는 사실이 더 자랑스럽네요. 아니 근데 전요 그 얘기를 듣고 아니 내가 어떻게 그런 굉장한 분들 뭐 달라이라마 또 뭐 테레사 수녀 이런 분이 있어서 나는 그런 기라성 같은 사람이서 그냥 쑥스럽고 송구스럽고 굉장히 좀 그랬는데 12년만 어쨌거나 한국에 받게 됐다는 그런 어떤 기쁨, 영광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그런 내가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야 이게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이런 고생에 대한 보답. 난 그러게 보상을 받는 그리고 위로를 받는 그런 마음이 먼저 와닿더라고요. 누가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비밀인데 그래서 그런 사실 한국 사회 내에서도 줄여서 이 청예단 그 존재를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세계가 인정해주는 그렇죠? 그만큼 학교 폭력 문제 심각하고 그거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활동의 중요성 이것을 또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도 뭐 제 자신이 뭐 흠결이 있거나 우리 활동하는 우리 청해단이라는 조직이 무슨 일을 잘못하거나 그러면은 안 되죠. 안 되는데 정말 우리 훌륭한 임직원들이 또 자원봉사자들을 돕는 후원자들이 나는 주는 상이라고 생각하고 그 뒷날 그 훗날 밤에 잠이 안 와요. 뒷산을 이제 혼자 산책하면서 걸으면서 눈물이 줄줄 나더라고요. 야, 우리 아들이 하늘에서 아빠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세상에 대해서 감사하고 뭐 그 상을 받아서 내가 뭐 유명해지 그런 게 아니라 티끌만치도 없고 하여튼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 상 타시고 아드님 또 떠올랐죠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렇죠. 우리 아들 대은이가 간지가 벌써 25년째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정말 피눈물 나게 일을 했어요. 우리 저희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직원들이 그렇게 일을 했는데. 다시
뭐 떠올리기도 그러시겠습니다만 네. 우리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아들이 몇 학년 때였죠? 우리 아들이 고1 때, 16살 때. 고1 때. 예, 고1 때. 예. 혼자서 그 학군제 때문에 친구들이랑 같이 가지 못해서 그 어려움을 같이 얘기하고 나눌 사람이 없었던 것도 한 이유 같아요. 그래서 상급생들로부터 엄청나게 많이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면서 얘가 견디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스스로 죽음으로써 반항한 게 아닌가. 내가 괜찮았어요. 킹카라고 그랬어요. 그 팬클럽이 5개나 있었어요. 우리 아들. 그래서 반듯하고 심성이 참 정말 내 아들이라고 한 얘기가 괜찮은 애. 예, 예. 저보다도 키도 크고 건장하고 한 애인데 이렇게 가버리니까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돈을 번들 무슨 의미가 있고 사장을 한들 회장을 한들 무슨 가치가 있느냐.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내 죄값이라고 그럴까? 근데 바로 간 거죠. 바로 그 아드님의 그 죽음조차도 처음에는 학교 폭력 아니라고 했다면서요. 그 당시 학교 폭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가 이제 그 문제를 알고 나서 언론에 내가 스스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학교 폭력 때문에 이렇게 우리 꽃다운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게 말이 되는가? 라는 얘기를 했을 때도 그때 학교 폭력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네. 청소년 폭력, 학원 폭력, 공식적으로 교육부가 그 용어를 인정한 게 9년 걸렸어요. 9년. 그래요. 그것도 스스로 교육부가 만든 게 아니고 학원 폭력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저희들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법을 제정해서 정부를 움직이게 해야 되겠다. 당시 모든 신문 사설하고 여론이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제 47만 명 시민들 서명을 받아가지고 국회 청원에서 법이 되는 과정에 교육부가 법 이름이 이렇게 된 거죠. 학교 폭력 예방 및 그렇죠. 대책에 관한 법률이에요. 예. 그 줄여서 학교 폭력법이라고요. 예. 학폭법 이렇게 예. 얘기하는데 예. 그러면서 교육부가 학교 폭력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썼어요. 그게 2004년이죠. 그러니까 제 아들이 떠난 게 1995년이니까 횟수로는 10년이에요. 만 9년. 학원 폭력하고 뭐가 달라서 굳이 학교 폭력은 안 되고 학원 폭력이라고 했던 거예요? 학교의 위상, 참. 학교의 명예, 교육 현장에 대한 신성함감. 왜 그런 용어 학교에는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거죠. 이런 이름이 공식화되기 10년 전 아버님의 그 기자회견에 대해서 학교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었죠. 처음에는. 아니 이제 그 죽었다는 사실은 사실이니까 아니 팩트니까. 그거 말고 원인이 학교 폭력 때문이 아니다 막 이랬었지 않았었어요? 애들한테 당한 것도 학교 안에서 학생들 간에 일어난 게 아니라 학교 밖의 아이들 내지는 그것을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로 정의하지 않고 학교 밖 주변 아이들 폭력, 학원 폭력 그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폭력이 있다는 건 알지만은 그저 학교폭력이라는 명쾌한 용어를 안 쓰고 안 쓴 거죠. 그래야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걸 외면한 거죠. 예. 그리고 거기다 갖다 대는 명분이 학교의 무슨 명예, 뭐 위신 모르는 게 없다. 이런 거. 그리고 일할 때도 그 우리가 조사를 나가거나 뭐 설문조사를 가지고 가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학교는 없으니까 오지 마라. 분명히 또 신고가 들어와서 가는데도 학교를 그렇게 들어가기가 그 벽이 너무 높고 깊었어요. 그래서 특히 초반부엔 더 힘드셨겠네요. 말도 못해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저를 보는 걸 굉장히 꺼려했어요. 그랬겠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그랬겠죠. 인지를 했죠. 예. 그러니까 이걸 운영하는데 전문가도 없고 자료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힘든 것보다도 교육부가 협조를 하고 내일이다 하면서 같이 노력해도 어려운 일을 외면할 때 오는 그 섭섭함. 외면뿐이에요. 방해도 했겠죠. 냉대, 방해, 은폐.
그렇죠. 은폐는 맞는데 방해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납득이 안 가는 그 참 태도인 게 사실이다 그게. 악전고투의 시간들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약속 그리고 아들과의 약속이 아니었으면은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이었어요.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네. 어떻게 그걸 일을 하겠어요. 상담 전화는 도와달라고 오는데 그걸 막상 해결하려고 학교에 가려면 학교에서는 못 들어오게 한다는 모든 것들이 가시밭 길이었죠. 그래서 그래도 내 하나님이 나한테 시킨 소명으로 알고. 그렇죠. 아무튼 그 사고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시고 이 단체를 만들어서 꾸려오시고 생계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그저 정말 마른 입에 뭐 풀칠하겠느냐 이런 생각. 우리 또 직원들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직원들이 내가 항상 그 월급 날 봉급에 쪼달려가지고 막 돈을 빌리거나 해서 구해온 걸 알고 자기들이 미안하니까 한 2, 3개월 있다가 고생하지 말라고 내가 떠나겠다고 떠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삶이 뭐 굉장히 척박했죠. 오늘날 그래서 현재 우리 푸른나무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은 전체 규모 전국적으로 지부도 여럿 있고 그렇죠.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기적이라고 그러면 뭐 하지만은 이게 선한 일이고 세상에 필요한 일이다는 증거가 분명한 거야. 저희들 보면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오는 사람도 있었고 우리를 또 돕겠다고. 그 무슨 시골에서 아주머니들 뭐 옥수수도 가져오고 쌈 짓던 5만 원, 10만 원도 가져오고 많은 분들이 우리한테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들에 대한 은혜라고 그럴까? 그래서 일을 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5명으로, 비전문가들이 시작한 게, 지금은 우리가 정규직만 350명이래요. 본부에 52명이 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국에 있는 지부가 12개고, 서울에 운영하는 청소년 우리 센터, 그 시설이 11개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세상에 이 일을 필요로 한다는 반증이 아니겠어요? 정부는 뭐라고 그랬건 이에 대한 지지가 시민들로부터 있었고 언론도 많이 도와줬어요. 나는 언론의 힘이 분명히 있다고 믿어요. 많이 도와주셨죠. 이분들의 이제 주된 활동이 여전히 상담 전화, 신고, 현장 조사, 중재, 법규 제정 등등 이런 활동들인 거죠. 네, 크게 얘기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상담이라고 그러면 이제 그것도 20여 년 전에 하는 거고 지금은 화해 중재라고 그래서 두 사람을 서로 친구가 되게 그래서 같이 동창으로서 살도록 하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을 기본으로 하고 그러니까 학생 상담, 부모 상담 그 외에도 교사 상담 많아요. 그리고 또 일선 공무원들 스쿨폴리스 이런 사람도 막상 현장 일에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한테 상담을 기본으로 교육을 많이 해요. 아이들 교육, 교사 교육, 학부모 교육. 그리고 요즘에는 군인 인성교육이에요. 군대도. 무기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정신이 똑바라야 된다. 군인 교육. 그다음에 우리가 나눔 사업, 또 연구 사업, 그다음에 상찬 사업, 장학금도 우리가 주는 것이 가난한 것이 아이들 죄는 아니잖아요. 그 어려운 애들은 우리가 생활비를 대준다든가 그러죠. 국제 활동도 다양하니 해서 유엔에도 우리가 청소년 단체로 특별 협의 지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회의도 참석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25년 동안 죽도록 일하다 보니까 많이 사업도 많아지고 활발해진 건 사실입니다. 지금도 연간이면은 몇 건 정도의 상담이랄까 신고 이런 것들이 접수가 됩니까? 연간 5만 8천 건이요. 그러니까 6만 건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사이클이 신학기가 되면은 제일 많죠. 3, 4월이면 엄청나요. 바빠요. 전에 불통이 뛰고 또 방학을 했다 다시 이제 9월 되면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는 많이 밀려 있고요.
6만 건 그런 것 외에도 우리를 찾아와서 개별 면담으로 하는 거라든가 이런 또 그 학교를 직접 찾아가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해주는 것까지 하면은 이게 뭐 굉장한 많은 숫자가 되겠죠. 근데 그렇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질이 활동하는 질이 옛날에는 얘기를 들어주는 것 피동적인 게 따르면 이제는 능동적으로 현장에 가서 맞아요. 그다음에 그걸 문제를 풀어주고 고민을 해결해주고 그다음에 내가 죽겠다는 애들도 많아요. 자살하겠다. 나 못 살겠다. 네. 죽고 싶다. 떠나고 싶다. 이런 경우에 생명도 구해는 게 많아요. 그렇죠. 가서 경찰하고 연계해서 가서 얘야 참고 살자 또 극복하자 이렇게 해서 정신병원에 있는 아이들도 약물 치료받는 애들도 나오게 해서 다시 학업을 마치고 취직하게 된 애들 너무나 많은 사례가 네. 엄청 많지요. 초창기에는 우선 실태부터 드러내야 되니까 예. 전국에 걸친 실태 조사가 비로소 행해진 게 언제부터였죠? 저희가 그러니까 95년에 일을 시작했죠. 제대로 된 뭐 이렇게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못했는데 하다 보니까 정확한 통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실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디서 언제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걸 예. 파악하기 위해서 2001년도부터 실태조사 2001년. 시작했어요. 그럼 실태조사 하려면 설문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외국 것도 보고 배우고 처음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가 발표하는 게 전국에 있는 학교 남녀 학교 초중 고등학교 인문계 실업계 예. 그러니까 굉장히 데이터를 객관화해서 잘 만들고 있고요. 저도 그 방식 조금 들었는데 네. 뭐 몇만 명 대상으로 하시고 그러잖아요. 조사를. 네. 그죠? 그렇죠. 그게 이제 2001년부터는 매년 계속되고 있는 거죠. 지금 18년 그죠? 됐죠. 자, 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조사를 네. 해보니 네. 그나마 좀 줄고 있어요. 어때요? 저희들이 처음에 이 일을 할 때는 약 20%가 20%대가 넘었어요. 폭력 경험이 있다. 폭력 피가해 이율이라고 해요. 피해율 가해율이 근데 넘었는데 1년 반 전에는 3%대로 다운됐어요, 이게. 이야. 왜 그런 거예요? 이제 뭐 법도 있고 예. 또 국가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죠. 그다음에 제도가 많이 갖춰지고 이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3%대까지 떨어졌어요. 이야. 그래서 굉장히 그게 그 한국 학교 폭력에 다운된 것에 대해서는 경이롭게 생각해요. 불과 18년 만에 20몇 %에서 3%. 아니 18년 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95년대에 비해서 95년대에 비해서 거의 한 23년 동안에 그만큼 떨어졌는데 네. 떨어졌는데 지금 최근에 음. 유감스럽게도 다시 올라요? 안타깝게도 이제 6%대로 올랐어요. 최근에 지금 왜요? 아시잖아요. 왜? 이유는요? 그만큼 또 이게 그 어른들의 또 방임한다고 그럴까 소홀히 하게 되는 거라든가 이제 이 문제는 해결됐구나 이렇게 좀 손을 놨군요. 또 그러면 이렇게 사이클이 꼭 일어나더라고요. 보니까 한 5년 주기로 이런 사건이 터지고 자살 저런. 또 사건이 큰 불행한 맞아, 사건이 언론에 맞아. 보도되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작년 말에 조사한 거에 하면은 6%대. 근데 그 양상도 과거에 비해서 달라졌죠. 어떻게 달라지고 있어요? 점점 대상 연령이 낮아진다면서요? 그렇죠. 그죠. 저연령화되고 옛날 저희들이 90년도 후반만 해도 고등학교에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도 아니고 초등학교 초등학교까지. 많고. 야. 그다음에 그 여학생들도 많고. 그다음에 폭력이 굉장히 좀 그 양상이 좀 잔인해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또 그 SNS를 이용해서 그렇죠. SNS로 카톡으로 지속적으로 24시간 괴롭히는 것은 형벌이에요. 도구가 다양화된 거죠. 그거 다. 어. 그다음에 이제 또 성폭력 문제까지 일어나서 양상이 옛날에 육체적, 신체적 폭력에서 이제는 이런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네. 성폭력 이런 쪽으로 양상이 막 달라졌습니다. 그런 양상 변화들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조사하고 드러내서 예방하려고 어른들이 들어가고 교육하면 확실히 효과는 있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난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국가 정부도 그렇고 우리 조세를 받는 네. 교육의 의무를 져야 되는 국가가 이걸 확실히 이거에 대한 진정성, 예. 신념이 분명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럼요. 지속적. 예. 그리고 전문성을 갖추고 이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소명을 갖고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예. 이 일은
끊임없이 사실은 계속돼요. 이건 민간 재단이 아니라 전국의 정부와 지자체들이 공공적으로 해야 할 일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정규직만 350명의 전국 지부 12개의 청소년 센터 11개의 이거 다 어떻게 운영하세요? 저희들이 세 가지 방법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단체니까 시민들의 후원금이 제일 중요한데 후원금. 너무 어려워요. 예. 그게 갈수록 경제가 어렵고 예. 또 하나는 저희들이 벌어요. 이렇게 강의도 하고 교육이나 책도 이런 하고 걸로. 교육을 하고 벌은. 근데 포지션 제일 큰 포션은 역시 어떤 그 프로젝트가 떠요. 그렇죠. 그 프로젝트가 기업에서 뜨기도 하고 정부가 중앙정부도 하지만은 지방정부도 공모사업들. 그렇죠. 공모사업들. 근데 공모사업에 인건비가 없어요. 아, 지금 사업비만 주죠. 사업비만 주죠. 그거 정산하려고 그러면은 너무 힘들고. 맞아요. 그걸 말이죠. 내 꿈은 예. 정부 프로젝트를 안 하고 일하는 게 아예 안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사회 부총리가 교육부 네. 장관이 오셨어요. 네. 왔을 네. 때 직접 얘기를 했어요. 내 꿈이 있다고 그러면은 정부 프로젝트를 안 하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게 내 꿈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날 쳐다보더라고요. 그런데 그만큼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민간의 시민의 힘으로. 여기 후원금 내려면 어떻게 연락하면 됩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요. 저희들이 918이라고 그래서 남들을 도와주는 게 9128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1588은 보통 쓰는 거 아닙니까? 1588에 그래? 9128. 9128 전화하셔서 9원에 8. 9원에 8.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받아서 예. 아주 소중한 일에 귀하게 쓰겠습니다. 소중한 일에 귀하게 써서 또 많은 분들이 후원에 참여하셔가지고 왕성하게 활동하셔서 결국은 이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이 빨리 없어지는 게 우리 모두의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없어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벼에서 피가 아유. 사라지지 않듯이 알겠습니다. 이게 지속된다는 거죠. 막사이사이상 수상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푸른나무 청해단 김종기 명예이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